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송행가 정영기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진안에서 나서 군대 생활 강원도 인제에서 3년여 동안 복무한 것 빼면 60한 2년 안팎을 진안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전주의 자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주 한옥마을이다, 비빔밥이다, 콩나물국밥이다, 또는 전북대학교가 높다, 또는 전주 이씨, 이런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무엇도 아닌 얼굴 없는 천사를 떠올립니다. 올해 보니까 23년째입니다, 무려. 이게 전북일보에 신문이 이렇게 났네요. 전북일보에 올해도 이렇게 다녀갔다. 얼굴 없는 천사가 23년째다. 2000년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58만 4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지나갔네요. 대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오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부르는데 2022년에는 700여만 원. 그래서 23년 동안 총 8억 8천. 정말 지속적인 천사죠. 그리고 가구 순 자산이 약 한 4억 5천 안팎 됩니다. 그러니까 8억 8천을 23년 동안 기부했다면 그것은 가구 순 자산 두 가구분을 23년에 걸쳐 한 거죠. 작심 3일도 쉬운데 작심 3년도 어려운데 이렇게 사기공화국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주에서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전주 출신인지 전주에 거주하는지 전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부정확합니다. 왜? 얼굴이었기 때문에. 전주 노송동이라는 그 한옥마을 옆입니다. 왜 전라북도 명문이 있는 정고가 노송동에 속하는데 그 노송동에 이 돈을 놓고 가기 때문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서 돈만을 헤아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동기로 왜 이렇게 기부를 하는지 누군지 남자라는 건 알고 되게 관련자가 40대 남자로 추정하는데 40대라면 20대부터 시작했을 때 좀 빠르지 않는가, 한 50대 안팎이지 않을까. 목소리는 이 얼굴도 10년 젊게 보일 수도 있듯이 목소리도 젊은 사람 목소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쓰는 데는 제일 처음에 기부할 때는 2000년에 기부할 때는 소년 소녀 가장에게 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대학생인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과 소년 소녀 가장을 이렇게 용도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동기도 자기가 어려운 속에서 자라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사용 용처를 보고 그가 어떤 계기에 어떤 동기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됐는지는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천사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리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입신양명, 출세해서 이름을 드날리고 부모 이름까지. 조선시대 같으면 오죽하면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과거에 급제한 사람 나오고 그러면 그 당사자보다도 부모 이름을, 누구의 자식이다 드러냈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이름을 가리고 익명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면, 숨겼어요. 이름과 얼굴을. 그렇게 기부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보는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느라고 그런가? 아니면 기부 요구가 부담스러워서, 이거 실제로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기부했다는 소식이 뜨면 여기저기 관련 단체나 이런저런 데서
왜 우리한테는 기부를 안 하냐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미국에서도 카네기나 록펠러가 기부를 한 걸로 유명하죠. 카네기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친인척들한테도 상당량을 기부했는데 절대량으로 볼 때는 친인척한테 기부한 게 훨씬 적으니까 친인척들이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냐. 아무 상관도 없는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기부를 하면서 그 많은 자선을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 넣고만큼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어디 또 기부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기부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최고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겠어요? 나입니다. 나한테 기부해달라. 그래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욱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기부 릴레이, 기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게 좀 적습니다. 물론 이 소년소녀가장 미등록 대학생들이 이 기부를 받아서 100 중에 하나라도 1000 중에 하나라도 이 기부 정신을 발로 하면 아니면 정말 이제 뒤에라도 여유가 생겼을 때라도 그런 기부가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얼굴 없는 천사와 이름 있는 악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사야말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고 이름 있는 악마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치권에 많죠. 이름 있는 악마들. 뭐 문재인이다, 이재명이다, 뭐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는 그 주사파들이다, 운동권이다, 시민단체다. 물론 이 국힘당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나 뭐 없고 정치권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 있는 악마들이 이 세상을 정말 궁박하게 만들고 있죠. 정의를 훼손하고 있죠. 나라의 장래를 어찌 보면 어둡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 얼굴 없는 천사야말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가 아직도 살만하다. 소년소녀 가장들이 아직도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무슨 뭐 의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법조인들보다는 무료 수술이라든가 온정을 많이 베푸는 셈입니다. 김현장이다 뭐다 뭐 변호사들 많이 모이는 곳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 변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을 무료 변론해 가지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견문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운들은 무촌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무촌에 가서 아예 그 월급을 적게 받으면서 봉사한다든가 그런 예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지원을 안 해가지고 소아과다, 흉부외과다, 산부인과다 아예 그 전문의 모집하는데 또 힘든 측면들도 있어서 의사들이라고 해서 돈을 실으는 건 아니죠. 물론 경제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의사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긴 하지만 법조인들에 비해서 정치인들에 비해서 의료인들은 양반인 셈입니다. 특히 기부에 관한 한. 가족이나 친인척을 의식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은 돌보지 않으면서 네가 뭔 돈으로 그렇게 그 돈 있으면 좀 나 좀 주지 하는 사람이 친인척 중에 주변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가족이 반대해서 배우자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왜 이름과 얼굴을 숨겼을까? 아마 또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갖고 그런 받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열등하다 하는 그런 자존감 문제를 들먹일 수 있어서 내가 마치 기부하는 사람으로서 우월한 입장에 서는 것 자체가 기부를 순수한 기부를 훼손할까 싶어서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얼굴을 가릴 수도 있죠. 아니면 선행을 공유하려고 누가 기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 사람과 그런 손길이 머무는 곳에 같이 호흡을 같이 한다는 그 지방에서 그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선행을 공유하려고, 선행을 감춤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선행의 뭐랄까 뜻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주려고 그럴까. 아무튼 이 한국의 척박한 기부 문화 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오기 때문에 이름 없는 천사, 얼굴 없는 천사 그렇게 말하는데, 이름 있는 유명한 그 악마 같은 존재들, 그런 인간들보다 훨씬 이 세상을 맑게 만들죠. 정치하면 어찌 뭐 정치 깡패, 정치 사기꾼, 정치꾼, 얼마나 그 뭐랄까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그 친구들이 봉사나 기부나 이런 쪽보다는 비리 연루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제1야당 당 대표가 얼마나 이 범죄 혐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요란합니까? 그 자체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정의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얼마나 정말 문제가 많습니까? 그 아들들도 딸들이나 아들이나 어찌 보면 부전자전이더라고요. 그 대통령을 지낸 아들이 그 문준영이었던가요? 뭐 재임 기간 동안에도 여기저기 뭘 내가지고 그걸 내서 만일 이름을 본다면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고 실제적인 공평 정의를 실현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그런데 이름을 내밀어서는 안 되죠. 얼굴을 내밀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번에도 딸인가 또 보니까 무슨 그 뭐 유기견인가 뭔가 하는 그 달력 보니까 참 하는 짓이 김정숙 하며 문재인 하며 그 아들 딸 참, 저도 두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철학이 그렇게 국채를 막 불리고 그렇게 펑펑 써대기만 하고 할 줄 아는 건 없고 해놓은 건 없고, 그러면서 한 70여 년 동안 이 국가 부채 늘린 정도를 5년 동안에 문재인이 늘렸다는 걸 보면 애국이라는 개념은 아예 머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거죠. 가슴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거죠. 후세 세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고 미래 동력을 약화하고 청소년에게 부채를 상속하고 탕자식으로 아주 그 건전한 소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없어지는 쪽에다가, 코로나 핑계 댄다 하더라도 그건 말뿐이죠. 철학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윤석열은 양반이죠. 상당히 그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규모 있게 쓰려고 하고 알뜰하게 뭔가 돈을 집행하려고 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져도 나라가 거들날 판인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름 있는 악마들이 정치권에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친구들이 기부한다는 얘기는 뭐 저도 듣기는 들어요 가끔. 그러나 그거는 아주 희소한 일입니다. 기업가들이나, 물론 기업가는 어쩔 수 없이 낸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돈을 잘 씁니다. 기부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정치인 중에 여기 이철승이라고 있죠. 옛날 그 김대중과 대결했던 상산고등학교 홍성대, 여기 제가 사는 전주에 역시 유명한 자립형 사립고죠. 그 부지를 이철승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사해서 거기에 홍성대가 돈을 몇백억 투자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립 고등학교 상상고를 이끌어오고 있죠. 있어요, 있기는. 드물게는 있는데, 그런 정치인은 정치할 때는 욕먹었는 건 모르지만 아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희사를 했을 텐데, 그런 정치인도 있긴 하죠. 드물죠.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보면,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그런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요. 박원순 보세요. 얼마나 그 선한 천사처럼 생각했지만 그 아닌적이다 뭐다. 왜 그렇게 그 민주당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수 측은 그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건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로 가면을 쓰고, 무슨 시민단체로 가면 쓰고,
이 오른손과 달리 왼손은 다른 데 가 있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악마들이 정치권에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 없는 천사들은 의외로 부자들 중에 많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 있는 악마가 줄어들고 얼굴 없는 천사가 늘어나서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길 바라고, 세상이 되도록이면 밝아지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분화 시켜봤습니다. 정치인 중에 뭐 이를테면 공무원들 중에도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사람들 있고, 법조인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 박준영 같은 사람은 정말 인권 변호사죠. 문재인은 말로만 인권 변호사지,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를 변론하면 그 자체가 인권을 지지해 주는 거니까. 그러나 문재인이 말하는 인권은 그가 이 5년 동안 통치한 걸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를 위한 인권이었죠. 네, 오늘은 얼굴 없는 천사가 이 다녀가는 전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와 이름 있는 악마를 한번 대비시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